결국 우린 다 죽는다. 죽는다는 건 두려운 일이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관해 생각하거나 말하기를 꺼리며 때로는 인정하지 않기까지 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은 인생의 의미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빛이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걸 하찮게 느낄 것이며 모든 경험을 제멋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준과 가치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삶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한다. 삶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죽음은 우리에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피하는 건 온갖 종류의 하찮은 가치관이 두뇌를 장악해 욕구와 포부를 지배하게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죽음을 늘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찮은 것이 중요해 보이고 중요한 것이 하찮게 보일 것이다. 죽음은 우리가 유일하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죽음은 다른 모든 가치와 결정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하지만 절대 묻지 않는 모든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다. 현대인들은 특별한 것만을 떠들어대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자기가 대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주목받는 것과 성공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취급한다. 하지만 둘은 다르다. 당신은 이미 대단하다. 당신이 아이폰 앱을 출시했거나 학교를 조기 졸업했거나 멋진 보트를 샀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대단한 건 끝없는 혼란과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어디에 신경을 쓰고 신경을 끌지를 계속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을 살아가며 나름의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이미 당신을 아름답고 성공적이며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당신도 남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당신도 남들처럼 운 좋게 지금까지 살아있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나? 그렇다면 벼랑 끝에 한번 서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닥치고 그냥 해라. 고통을 피하는 방법은 없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멋진 몸을 갖고 워커홀릭은 초고속 승진을 하며 고된 연습을 견딘 아티스트는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한다. 당신이 선택한 고통이 당신을 만든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고통이 불가피하다면, 살아가면서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고통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왜 고통받고 있는가, 즉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이다. 그러므로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하라. 그리고 견뎌라. 나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이메일로 받는다. 어떤 여성의 고민은 이랬다. 부모님이 자기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는 의대에 다니는 게 너무 싫고 평생을 의사로 일하기는 더더욱 싫다고 했다. 그녀의 소원은 의대를 그만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일면식도 없는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 유치하고 뻔한 질문을 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의대를 그만둘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다. 또 다른 대학생은 조교를 짝사랑한다고 했다. 그녀의 몸짓, 웃음소리, 미소 하나하나에 가슴이 떨린다고 했다. 그러고 그는 데이트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했다. 밖에서 보면 답은 간단하다. 닥치고 그냥 해라. 그러나 안에서 보면, 즉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재밌는 점은 오직 당사자만 질문을 이롭게 느끼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쉽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고통이다. 의대에 자퇴서를 제출하는 건 간단한 행동이지만 부모님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건 그렇지 않다. 조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 말처럼 간단하지만 부끄러움과 거절을 무릅쓰는 건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사람들은 고통이나 분노, 슬픔을 느끼면 만사를 제쳐두고 그런 느낌을 마비시키는데 몰두한다. 이들의 목표는 얼른 좋은 기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이 선택한 고통을 견디는 법이다.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한다는 건 새로운 고통을 자신의 삶에 들여오는 것이다. 그 고통을 즐기고 음미하라.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이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라. 처음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거다. 그러나 일단 해보라.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나은 가치에 신경 쓰려고 노력해라.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한 명은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인 메가데스의 기타리스트인 데이브 머스테인이고 나머지 한 명은 비틀스라는 밴드에서 쫓겨난 드러머 피트 베스트이다. 데이브 머스테인은 메가데스 이전에 메탈리카라는 밴드의 기타리스트였다. 그는 메탈리카가 첫 음반을 녹음하기 직전에 경고도 없이 쫓겨났다.
데이브 머스테인은 무척 좌절했다. 동시에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더 잘나가는 밴드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 다짐으로 만들어진 밴드가 메가데스이다. 메가데스는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로 음반을 2천만 장 이상 팔았으며 특히 머스테인은 헤비메탈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음악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그를 쫓아낸 밴드 메탈리카는 1억 8천만 장의 음반을 팔았고 역시 역대 최고의 락밴드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03년 한 인터뷰에서 머스테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여전히 자신을 실패자로 느낄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했다. 자신이 끔찍한 사건을 극복하고 메가데스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음에도 자신의 삶을 메탈리카의 성공을 기준으로 규정하기로 한 탓에 수십 년간 고통받은 것이다. 반면 피트 베스트는 달랐다. 그는 비틀스 열풍이 불고 있을 당시 밴드에서 쫓겨났다. 드러머였던 그는 멤버들 중 인물이 가장 좋았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았다. 진지하게 사귀는 여자친구도 있었고 마약도 하지 않았다. 1962년 첫 음반 계약을 따낸 뒤 나머지 세 멤버는 매니저를 불러 피트 베스트를 해고하라고 말했다. 고심하던 매니저는 끝내 피트 베스트를 해고했다. 베스트는 한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비틀스 멤버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고 홀로 시도한 음악 활동 역시 완전히 실패했다. 자살 기도를 하다 어머니의 만류로 그만두기까지 했다. 머스테인과 달리 베스트한테는 그럴싸한 후일담이 없다.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지도 백만장자가 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피트 베스트는 1994년 인터뷰에서 말했다. 계속 비틀스 멤버로 지냈다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베스트의 설명에 의하면 비틀스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과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삶을 다른 식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명성과 영예도 물론 좋다. 하지만 베스트는 사랑스런 가족, 안정적인 결혼 생활, 단순한 삶 등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그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베스트는 자신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을 얻었다. 두 이야기가 보여주는 바는 어떤 가치와 기준은 다른 것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차근차근 술술 풀리는 좋은 문제를 낳고 어떤 것은 그 반대로 나쁜 문제를 낳는다. 그렇다면 좋은 가치와 나쁜 가치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좋은 가치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고 사회에 이로우며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반대로 나쁜 가치는 미신적이고 사회에 해로우며 직접 통제할 수 없다. 건전하고 좋은 가치의 예로는 정직, 혁신, 유연함, 자립, 후원, 자존감, 겸손 등이 있다. 해롭고 나쁜 가치의 예로는 속임수, 폭력, 무분별한 섹스, 늘 즐기며 살기, 모두에게 사랑받기 등이 있다. 눈치챘겠지만 건전하고 좋은 가치는 내적으로 얻는 것이다. 창조성이나 겸손은 지금 당장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가치들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공상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게 한다. 반면 나쁜 가치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게 하고 삶을 더욱 수렁으로 끌고 간다. 긍정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좋은 가치로 생각한다. 인생을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삶은 때로 엉망진창이라는 게 사실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더 깊어지고 오래가며 감정이 장애를 일으키고 만다. 한결같은 긍정은 일종의 회피일 뿐 삶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확립한다면 삶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활력과 자극을 준다. 사실 문제는 단순하다. 일이 꼬이고 사람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며 사고가 터진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역같은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괜찮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정신 건강의 필수 요소다.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문제를 풀지 않고 영원히 남겨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신의 원동력이 자발적인 것인지 강요된 것인지 생각해라. 이런 상상을 해보자. 누군가 나타나 42.195km를 뛰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당신을 협박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번엔 이런 상상을 해보자. 멋진 운동화를 사 몇 달 동안 엄격히 훈련한 뒤 처음으로 마라톤을 완주한다. 결승점에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과 친구가 환호를 보낸다.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쓰라린 기분을 느낄 것인가, 솟구치는 기운을 느낄 것인가. 둘 사이를 가르는 건 이건 내 선택이니 내 책임이다라는 마음가짐이다. 지금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면 아마도 그건 현재 상황의 일부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선택과는 무관하게 억지로 떠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내 문제를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느낀다. 나는 한때 프로 갬블러가 돼볼까 하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며 포커를 치며 보낸 시간이 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포커의 매력은 언제나 운이 얽혀 있지만 운이 게임의 장기적인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나쁜 카드를 받은 사람이 좋은 카드를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물론 좋은 카드를 받은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결국 승자는 각 선수가 게임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주어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결국엔 포커 게임의 승자가 된다. 삶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카드를 받은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는 법은 없다. 이 영상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